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안동 21도, 포항은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9도, 포항은 2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이번 주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많아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아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일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에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내일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 소식이, 모레와 글피에는 소나기 소식이 예상되고요. 주춤했던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과거 독도 바다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 해녀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도를 찾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독도 바다에서 다시 물질을 하며 우리 영토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북의 해녀들과도 교류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 독도. 푸른 바다 위에 대형 태극기가 펼쳐집니다. 수십 년 전 물질로 독도를 지켜낸 제주 해녀들이 다시 독도를 찾았습니다. 18살, 19살에 한 40 몇 년 전에 가서 작업을 했었거든, 아가씨 때. 이 산 위에는 많이 울릉도가 변했는데 저 바닷속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 돌멩이가. 제주 해녀들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독도 바다에서 물질을 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까지 제주 해녀들은 매년 독도해와 미역과 전복을 채취하고 독도 의용수비대와 경비대의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물질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독도를 지키는 일에 함께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포항 구룡포에는 제주에서 기증한 제주 해녀상이 우뚝 섰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활동을 담은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경북에는 60년 전 1,500여 명의 제주 해녀들이 건너와 지금까지 해녀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한테는 항상 우리 경북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었기에 육지에 와가지고 그 기술을 전수해주고 오늘날 우리 경북 해녀가 있지 않아요. 그 고마움을. 경상북도와 제주도는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덕 대진항 앞바다에서 작업 중 실종된 60대 다이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숨진 다이버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작업을 위해 물에 들어간 뒤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작업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고 입수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 40분쯤 수심 약 28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업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선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식 경북도 의원이 심장 질환으로 지난 8일 숨졌습니다.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예천군 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6, 7, 8대 예천군 의원을 지내고 제12대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아직은 부모 손이 필요한 초등학생들, 특히 방학 중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데요.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생 방학 돌봄터가 전국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꼬마 요리사로 변한 초등학생들. 작은 손으로 반죽을 빚고 다양한 모양의 쿠키를 정성껏 만들어냅니다. 언뜻 보면 늘봄학교나 돌봄센터 같지만 이곳은 사실 운영 중인 어린이집입니다. 경상북도가 어린이집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초등 방학 돌봄토 운영에 나섰습니다. 한켠에선 어린이집 원생들이 보육교사와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분리된 별도 교실에서 전담 돌봄교사와 함께 놀이와 독서, 미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와 간식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돌봄 공백이 큰 초등 저학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집에 있으면은 아무도 없고 심심한데 여긴 친구들 있어서 재밌어요. 특히 학교 돌봄 프로그램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학교 돌봄 가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최근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유휴 공간은 점점 늘고 있는 반면 초등 돌봄 수요는 방학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반면 그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로 유휴 공간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상주 관리자가 있는 데다 안전과 응급 대응 체계까지 갖춰진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원생 부모님들도 다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오히려 동생들이 없는 친구들이 여기서 동생들을 보니까 더 예뻐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또 사회적 관계 측면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경상북도는 현재 예천, 포항, 구미 세 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성과에 따라 도내 전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을 품은 어린이집,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가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대학, 기업과 협력해 역사, 문화, 관광과 혁신 원자력 등 지역 핵심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시범지역으로 운영되며 교육부의 연차 평가를 통해 정식 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홈에서 광주 FC를 1대 0으로 물리치고 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포항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5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홍윤상의 결승골로 갈 길 바쁜 광주 FC를 물리치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포항은 기성용과 오베르단이 호흡을 맞추며 경기 내내 중원에서 광주를 압도했고 광주는 최근 이적 논란에 휩싸인 에이스 아사니가 결국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며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불경기 속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7년 개점 후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 5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22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은 온라인 장터 사이소입니다. 신상품에서 베스트 상품, 가격별 추천 상품, 경북 시군 몰, 특가 이벤트까지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사이소 매출은 2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4억 원보다 40% 늘었습니다. 회원 수가 1년 만에 53% 9만여 명 늘어 올해 처음 27만 명을 넘어선 게 매출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회원 수와 매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형 쇼핑몰이다 보니까 추수료가 이제 최저치로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직거래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업체를 선호하는 기존 플랫폼과 달리 신생 업체에도 기회를 준다는 점은 사이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제품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된 그런 이제 숨어져 있는 기업들에게 뭐 쿠폰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좀 더 대중들한테 빨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홍보해 주시는 점이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사이소의 지난해 매출이 개점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군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쇼핑몰과 연동하고 도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사이소를 활용해 이벤트를 펼친 것도 가파른 성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2배가량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역대 최다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산지 여름 사과 가격이 지난해 2배 수준을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지난 7일 거래된 아오리 20kg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8만 원, 썸머킹 한 상자는 7만 4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날 경매 가격과 비교해 2배 정도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여름 사과 생산량이 작년보다 5에서 6%가량 준 데다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져 산지 출하도 늦어지면서 사과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덕군이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생활 안전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에 대비해 선풍기 1,000대와 냉장고 920여 대, 에어컨 780여 대를 설치하고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임시조립주택 780여 동의 유리창에는 차광 필름을 설치했습니다. 또 임시조립주택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 이재민 3명당 1명을 배치하고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수시로 듣기로 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경북 지역 학생과 교사들이 중국에 남겨진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경북교육청 독립운동길 탐방단의 출정식 현장을 박연아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탐방단의 출정식이 열리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웅비관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학생과 교사 37명이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이번 탐방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자싱, 남경, 준경까지 이어지며 출정식은 독립운동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이육사 선생님, 후손 이옥빈님의 신앙송, 가야금 병창, 독립군가 합창 등의 뜻깊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가야금 연주랑 신앙송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해외 체험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배운다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학생 대표의 선서와 만세 삼창은 탐방단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세 삼창할 때 괜히 울컥했어요. 현장에서 진짜 독립운동가 분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책으로 봤던 역사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 경북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독립운동길 걷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교육은 교과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걸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순결을 느끼고 조상님들의 의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무사하게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걷는 역사 탐방이 학생들의 나라 사랑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길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박연아였습니다. 포항에서 울릉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페리가 운항 중단된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를 대체해 이달 29일부터 쾌속 여객선 선라이즈호를 신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410명의 선라이즈호는 매일 오전 포항을 출발해 울릉을 왕복 운항하며 운항 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영남권에선 가장 짧습니다. 대저페리는 선라이즈호 투입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온오프라인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포항 북송리 북천수와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의 지정구역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북천수는 조선 순조 때 흥해읍 북송리 북천변을 따라 약 2.5km 길이로 조성된 소나무 숲이고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은 현재까지 알려진 병아리꽃나무 군락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개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포항시는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 이견이 없을 경우 두 지역의 자연유산 구역 확대를 공식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지난 7월 17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서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조한 시민 4명을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했습니다. 포스코 히어로즈에 선정된 최승일, 김인중, 정수연, 이장복 씨는 거센 물살이 밀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로 틈 사이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시민을 발견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구조 활동을 펼친 끝에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동은 21도, 포항은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9도, 포항은 2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이번 주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많아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아 나가실 때는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일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에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그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고령은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9도, 고령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봉화는 18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안동 29도, 봉화는 28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 소식이, 모레와 글피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예상되고요. 주춤했던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